고도근시와 비문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고도근시. 비문증은 노화로 인한 비문증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고도근시가 있는 분들은 비문증이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고질적 눈질환 치료를 30년째 하고 있고 고질적 눈질환 책 4권을 저술한 눈사랑 한의원 원장 강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비문증은 눈의 유리체라는 부위에 생기는 병입니다. 우리가 수정체가 있습니다. 수정체는 노안이 오는 부위고 수정체가 뿌옇게 되는 병을 백내장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옆에 유리체라는 게 있습니다. 수정도 맑은 겁니다. 수정이 맑은 유리체도 맑습니다. 유리 같은 겁니다. 그 안에 젤리 같은 게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물로 변해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물로 변해가는 과정에 이제 뿌옇게 떠다니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 노화로 인한 비문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유리체 바로 옆에 망막이 있습니다. 망막이 있는데 망막이 어떤 분들은 잘 찢어지고 구멍 나고 또 잘 떨어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럴까요? 고도근시인 분들은 망막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잘 찢어지거나 구멍 나거나 또 잘 떨어지거나 또 녹내장이나 백내장, 황반변성이 생길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인의 동공 크기를 사과라고 치면 고도근시인 분들은 뵙니다. 동공이 큽니다. 동공이 커서 초점이 망막에 맺히질 않고 자꾸 앞으로 당겨져서 맺히는 겁니다. 크니까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원시인 분들은 사과라면 탱자입니다. 탱자 동공 크기가. 그러니까 동공 자체 크기가 틀린 겁니다. 이렇게 원시인 분들은 탱자, 일반 정상인의 눈은 사과 동공 크기가, 그 다음에 근시인 분들, 고도근시인 분들은 배. 그럼 난시인 분들은 이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찌그러진 겁니다. 찌그러진 거, 울퉁불퉁 찌그러진 거. 그러니까 여기 표면이 찌그러졌다든가 해서 난시. 매끄럽지 않고 막 찌그러지고 막 이런 상태가 난시. 그래서 크기 때문에 크면 이것도 두꺼워야 되는데 껍질도 두꺼워야 되는데 사과에서 부피가 커졌지, 부피가 커지니까 망막의 두께가 얇아집니다. 두께가 얇아지니까 조그만 자극에도 찢어질 수도 있고 구멍 날 수도 있고 잘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얇아지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그 안에 황반변성이나 노화로 인한 병증, 혈액순환에 관계되는 병증, 눈 중풍, 녹내장, 백내장, 황반변성 이런 것들이 정상인 눈에 비해서 훨씬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근시가 있게 되면 우리가 고도근시 안경 쓰다가 대학 가면 라식 하면 되지 생각하는데 라식은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막 있습니다. 그 주변이 결막입니다. 각막의 콘택트 렌즈 같은 겁니다. 각막을 좀 깎아내는 겁니다. 오목 렌즈를 만들어서 초점을 이렇게 맺혔던 걸 오목 렌즈를 만들어서 망막에 맺히게끔 하는 것. 즉 깎아내는 겁니다. 배를 사과로 만드는 게 라식이 아니라 배는 그대로 두고 구멍을 안쪽으로 내서 초점이 여기에 맞게끔 두께를 깎아내는 거. 그러니까 라식하고 나서 눈이 부신다든가 안구가 건조하다든가 또는 난시, 상처가 나가지고 난시가 있다든가 그런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막이 얇은 사람이 있고 두꺼운 사람이 있는데 얇은 사람은 깎아내면 후유증이 남는 거죠. 우리가 표피 박리, 피부가 두꺼운 사람은 뭐가 좀 여드름이 잘 나서 깎아낼 수도 있지만 피부가 얇고 예민한 사람은 어디 여기 깎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좀 더 깎아내다 보면 또 많이 깎다 보면 많이 이렇게 고도근시가 심해서 많이 또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각막에 손상이 오면서 각막 혼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각막의 상처, 라식 후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깎을수록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사과 크기인데 배 크기니까 당연히 잘 찢어지니까 고도근시인 분들은 평상시에 이 눈에 대한 관리를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냐? 눈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부위입니다.
머리도 많이 쓰지만 머리가 내 몸의 20%의 이 포도당을 씁니다. 20% 열량을 씁니다. 눈도 헤드라이트입니다. 눈 뜨고 있는 동안 계속 에너지를 밖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눈 감고 에너지를 눈 감고 빛을 차단하면서 10초, 20초라도 자주 근무하다가 자주 해주시고, 항상 잠자는 시간을 적게 자면 안 됩니다. 내가 깨어 있을 때 더 열심히 하더라도 잠자는 시간을 줄이는 것은 잠이 하는 역할을 무시하는 겁니다. 잠은 나쁜 거야. 나 열심히 일하는 게 좋은 거야. 열심히 공부해야 돼. 밤을 새서 해야 돼. 잠이 하는 역할. 우리가 잠을 낮에는 옥시토신 이 분비 이 콜티졸 콜티졸이 분비에 대한 콜티졸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활동 호르몬 이 분비가 돼서 활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지나치면 이제 스트레스가 호르몬이 됩니다. 지나쳐서 스트레스지 호르몬 내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지, 적당한 양이 분비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활력의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콜티졸 아드레날린이. 근데 지나치게 분비되면 망막도 중심부도 붓게 되고 지신경염도 되게 되고 중성 망막염도 되고 안압도 오르고 눈도 충혈되고 머리도 아프고 머리가 띵해지고 유독가스를 막 품어대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고 그렇게 되지만, 적당한 양이 분비가 되면 좋은 겁니다. 고도근시가 있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더 자야 되는가, 잠자는 때는 이제 콜티졸이 아니라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충분히 휴식한다. 멜라토닌이 나와야지 휴식이 되는 겁니다. 어두워야지 휴식이 됩니다. 이 환한 때 휴식 안 됩니다. 어두워야지. 그러니까 명상을 하더라도 어두운 방에서 하는 거지, 환한 불 켜놓고 명상하는 거 아닙니다. 어둡고 조용한 상태에서 멜라토닌이 호르몬이 분비되고, 평상시 우리가 베타파입니다. 뇌는 베타파. 그런데 명상을 하게 되면 알파파로 바뀝니다. 뇌파가 느려집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세타파, 잠들기 바로 전에 감마파, 그 다음부터 이제 잠이 푹 드는 겁니다. 이 뇌파가 느려져야 잠이 옵니다. 그런데 뭐 잠잘 때 뭐 이거저거 생각해서 계속 베타파다. 여기서 뇌파가 베타파, 스트레스 받으면 빠른 베타파, 알파파로 전환이 안 되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눈을 감고 이렇게 휴식의 시간을 이렇게 두고 잠을 푹 자고, 또 음식으로는 항상 청록색 음식, 블루자 들어가는 거, 블루베리, 블루컬리, 꼭 커피점에서 차 마실 일이 있어도 될 수 있으면 블루베리를 자주, 음료를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 블루베리 음료는 검증된 음료입니다. 누구한테 검증해야 되냐? 비행기 조종사들, 비행기 조종하는 분들의 눈이 엄청 좋아야 됩니다. 또 눈 피로도 엄청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시력이 떨어지게 되면 비행기 운전을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눈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블루베리를 먹어서 눈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블루베리는 비행기 조종사들이 많이 먹는, 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는 눈에 좋은 음료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커피 마실 일이 있으면 대신 블루베리로 만든 여러 제품들을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청록색 야채를 녹즙에서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당근에 사과를 갈아서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사과는 약간 신맛이 유산을 분비하게 합니다.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사과즙만 내서 우유하고 사과즙 갈아내서 먹어도 유산이 분비가 되니까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당근은 눈에 비타민 A, 안구 건조라든가 눈이 피곤이 빨리 온다든가 그럴 때 당근 주스, 사과랑 같이 먹으면 좋고, 속이 쓰리다 그러면 사과 대신에 당근에 양배추를 갈아서 같이 먹는다든가, 또 바나나에 호도, 우리가 먹는 견과류 가운데 호도는 지용성 비타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나나에 호도를 같이 갈아서 이렇게 먹게 되면, 우유를 넣어서 먹게 되면 맛도 좋고, 또 눈이 뻑뻑하고 이물감이 있고 눈이 이렇게 자주 건조증이 있는 분들, 대변도 건조한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